네, 이 시간에는 52강 저당권의 효력 범위입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1번에 나와 있는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요. 을한테 피담보 채권 1억. 여기 지금 원본입니다. 원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달랑 요거 1억 뿐이냐. 그 말은 갑이 변제를 안 해가지고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 을은 이 1억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는가. 즉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선 변제 받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민법에 360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원, 이, 위, 손실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다음에 실행비용 이런 것까지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겠고요. 이자나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나 위약금 약정이 있고 등기가 되었을 때, 등기가 되었을 때 여기까지도 우선 변제 받아간다. 그러나 손해배상하고 경매에서의 실행 비용은요 등기가 필요치 않다. 무슨 말이냐? 경매가 실행됐다는 건 돈을 못 갚았다는 거죠.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등기부 안 봐도. 다음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등기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360조 조문 보시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 이, 위, 손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있다. 요거는 밑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피담보 채권은 원래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하여지는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서 변제 권능은 등기된 범위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위약금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제3자에서 대항하면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가 있다. 양가로 2번 그러나 피담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나아가 그에 관한 등기가 없어도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담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한해서는 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우선 변제 권능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1년분까지만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3번 그런데 지연 손해의 배상이 그 1년분에 한정된다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담보 채권 자체가 그에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즉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에 한정된다라는 의미이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년분을 넘는 지연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2년분에 지연 손해가 있는 경우 그러다가 채무자가 로또에 당첨이 됐네요. 그러면 1년분만 변제하고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2년분 전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분 전부. 그래서 채무자가 원리금과 1년분의 지연 손해배상금을 1년분이 넘는데 2년분인데 1년분의 지연 손해배상금을 저당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결국 원본 채권의 일부가 남게가 되어서 이 저당권은 존속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로또 당첨됐을 때 2년분 전부를 변제를 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는 피담보 채권의 객관적 제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판례 보시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범위에 관하여 민법 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결론만 딱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2년분 전부를 변제를 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불가분성을 가지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의 전부에 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아니라 저당권의 물적 범위. 저당권이 어디에까지 효력이 미치게 되는가. 그래서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이 부분이 포인트죠.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용들 보시기 전에요. 그 밑에 계속 한번 봅니다. 저당권의 효력, 특히 우선 변제 권능은 애초에 그것의 객체가 된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목적물에 미치게 된다. 또 예외적으로는 토지저당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 가치배정물이 있을 때에는 요건이 갖춰지면 물상 대의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가 1번 저당권이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데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 행위에서 미치지 않도록 다른 약정을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설정 행위로 미치지 않도록 즉 달리 약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판례 사안에서 갑이라는 친구가 주유소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토지를 가지고 가서 이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럴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저당권 설정된 이 자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보면 밑에 보면 유류저장 탱크가 있죠. 이 탱크를 우리 판례는 이 토지의 부합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부합물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효력은 여기 탱크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물적 범위는요. 결국에는 경락인이 어디까지 소유권 취득하느냐? 경락인의 권리 취득 또는 소유권 취득. 그러면 결국에는 경락인은 토지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로 평가된 이 유류저장 탱크의 소유권까지 취득을 한다. 이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합물이고요. 다음 이제 갑이 이번에는 횟집 사장님이었습니다. 횟집. 그래서 횟집 이 점포 건물을 가지고 또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점포 건물 옆에 보니까 어떤 건물이냐면 거기 화로들이 들어있는 수족관 건물이 있더라. 큰 건물이. 그럴 때 이 수족관 건물이 바로 종물로 판례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이 점포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종물인 수족관의 효력까지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은 점포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종물인 수족관 건물까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가를 이번에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부합의 시기는 묻지 않는다. 그 말은요.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부합이 됐느냐.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부터 이미 부합이 되어 있었느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부합물만 부합 여부만 따진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편 제3취득자가 부합을 위하여 저당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는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 청구권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능으로 보호가 된다. 이거는 제3취득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가로 3번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부합된 물건은 부합의 기초인 저당 목적물의 경매에 따라
당연히 그에 수반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의미이다. 다음 밑에요. 경매 절차에서 부합물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이 그에 미치니까 경락인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합의 시기도 묻지 않고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 여부도 묻지 않는다. 양가로 4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5번 저당권 효력은 종물뿐만이 아니라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다음 또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물 저당권에서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이용권, 즉 토지 임차권, 지상권 등이 토지 이용권에 해당하게 되며 구분 건물에 대한 저당권에서 대지 사용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을 가지고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A가 경락을 받는다. 경락인 A는요. 달랑 건물 소유권만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취득한다? 을이 가지고 있었던 지상권, 임차권에까지도 이 효력이 미치게 돼서 지상권, 임차권까지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사용권,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의 객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양가로 6번 그러나 건물은 언제나 대지와는 별개의 물건이고 토지의 종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토지 저당권은 지상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밑에 판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갑이라니까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요. 갑이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한테 저당권 설정했어도요. 그냥 임대차하고 차임 다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당권 효력이 과실에 미치지 않아가지고 설정자의 사용 수익권을 무제한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경매가 실행이 되게 됐을 때 차임이라도 챙기자 해가지고요. 요 경매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압류가 되면 압류가 있은 후에 취득한 과실이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7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 이미 저희가 전세권에서도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담보물권은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민법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회공,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되어 저당권이 소멸하거나 저당물의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 즉 교환가치의 대표물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금 청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저당권을 가치 대표물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물상대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양가로 2번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친구가 이 건물에 불 질러가지고요. 다 불탔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가치 변형물. 판례가 인정했던 건 화재보험금 청구권. 다음 전세권, 저당권 사례, 물상, 대위 사례.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 소멸에 따른 전세금 반환 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 이제 판례에 보시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나와 있고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양가로 3번 그러나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구체화한 경우라도 저당권자가 저당물에 취급할 수 있다라면 그때는 가령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유치권에는 우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었습니다. 그럴 때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우물을 할 수가 없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하지 않는다.
매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선 변제는 어디에서 받아가는 거냐면 경매의 환가 대금에서 받아가는 거지 매매 대금에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물상 대인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저당권이 존속하니까 그거를 취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4번 저당권자가 이와 같은 대의물에 즉 가치 변형물에 물상 대의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즉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5번 이 취지에 비추어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한 경우에도 압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급이 안 되죠. 지급이 안 되면 채무자의 다른 일반 재산하고 뒤섞이지 않아 가지고 특정성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성 유지라는 그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압류를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하다.